자, 비문학 정독 훈련 오늘 1주차 두 번째 작품 녹화 들어갑니다. 페이지로는 14쪽이죠. 자, 1803 고1 사회, 즉 2018년 3월 고1 사회 지문입니다. 역시 발문부터 볼게요. 7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닳고 풀고요. 8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밑줄 치고 아는 X 치세요. 얘들아, 요 기역 니은 문제는 요 기역 니은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요게 그냥 핵심 오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까지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읽은 다음에 풀어야 될 때도 많아요. 됐지? 이 문제는 더 읽은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9번 가보자. 바탕이라는 말 때문에 윗글 네모 선생부터 줄 쳐.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 밑줄, 적절하게 동그라미. 역시 다 읽고 풀어야죠. 지문 들어가자. 첫째 줄, 조세, 네모. 이게 뭘까? 줄 쳐.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자, 그래서 경제 주체에는 두 개가 있는 거야. 기업하고 국민. 계속 줄, 거두어 드리는 돈 밑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세는 세금이야, 세금. 한 줄 내려가. 그런데 V자 표시 줄 쳐.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당연히 강제성이 있겠죠.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합니다. 당연하겠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의욕이 사라지겠지. 계속 줄.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 밑줄. 그 다음 줄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줄 쳐.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 과 플러스 그러면 앞뒤 다른 문이 효율성 동그라미 공평성 세모 줄 쳐라 를 고려 밑줄. 그럼 이제 문의를 하나씩 설명할 거야. 한 줄 내려가. 우선 V자 표시. 얘는 첫째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럼 뭐부터 설명할까? 기억, 조세의 효율성, 동그라미. 두 줄 내려가. 끝에 소비자부터 줄 쳐.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 밑줄. 편익은 밑에 어휘풀이로 가봐. 1번 편리하고 유익한 거예요.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어. 그러면 저축을 하나도 안 하고 100만 원을 소비할 수 있겠지. 그럼 나의 편익은 100만 원어치야. 근데 국가에서 바로 세금으로 15만 원을 뺏어갔어. 그러면 15만 원어치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 어떤 편익이 사라진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경제적 순손실. 네모 쳤다. 조세부터 줄 쳐.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 밑줄. 그쵸? 나 돈도 없는데 소비 안 해.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겠죠. 이처럼 오른쪽 화살표 요약한다. 줄 쳐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 밑줄. 그 다음 줄 쉼표 다음 줄 쳐. 이를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밑줄.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조세의 효율성이야. 그러니까 이 경제가 둔화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뺏어가면 안 돼요. 살살 뺏어가세요. 자, 이제 니은 가자. 조세의 공평성 세모 치세요. 줄 치세요. 조세 부과에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 밑줄. 얘들아, 말이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 날개 칸에 필기 한번 해보자. 공평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축구 시합을 한자, 옆반이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심판이야. 근데 심판을 편파 판정을 내려. 자꾸 저쪽 반 애들한테 유리하게 해. 그러면 이거는 공평한 거야? 아니지.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럼 공평이 결국 뭔데요? 서브와 차별 없이 고름이에요. 고르게 하는 거야. 여러분 급식실에서 이 급식을 이렇게 배식해 주는 분들이 있지. 여러분이 혹시 자체 급식하니? 여러분이 먹을 만큼 여러분이 뜨시나요?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밥이 많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급식하는 분이 이렇게 주걱에서 이렇게 밥을 떠주죠. 근데 어떤 애는 이만큼 주고요. 어떤 애는 요만큼 줘봐. 그럼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자, 그래서 차별 없이 골고루 줘야지만 공평이야. 그러면 형평은 뭐냐면 얘들아, 균형이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지출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균형이 맞지. 근데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이야. 그러면 이건 균형이 안 맞지. 이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조세의 공평성은, 그래서 이 조세를 부과할 때 바로 골고루 부과하는 거야. 차별 없이. 됐지? 자, 그렇게 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 균형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평하게 부과하면,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면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균형이 맞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고. 계속 줄 쳐.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거든? 근데 A만 세금을 뺏어가고 B는 세금을 안 뺏어가. 그러면 얘들아, 공평하지 않지? 지금 차별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불평할까? 야, 이거 균형이 안 맞잖아. 아니, 왜 쟤는 안 뺏어가고 나만 뺏어가? 야, 형평성이 어긋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공평부터 줄 쳐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밑줄 한 줄 내려가. 편익부터 줄 쳐. 편익 원칙 과 플러스, 그러면 앞뒤 다른 문의. 편익 원칙 동그라미, 능력 원칙 세모 치세요. 하나씩 설명하겠죠? 편익 원칙 동그라미. 얘들아, 아까 편익이 뭐라고 그랬어? 밑에 어휘풀이 가봐. 편리하고 유익한 거야. 됐지? 계속 줄 쳐.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 어휘풀이 가면 얘들아,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로등,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공원, 이거 누구 겁니까? 아니죠. 자, 계속 줄 쳐라. 자, 이런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밑줄 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도로가 흙으로 된 도로라고 합시다. 그럼 비 내리면 어떠냐면 막 그냥 그 흙물이 막 튀고요. 그치? 막 차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뭐 무슨 하수도 막 막힐 수도 있죠. 왜? 흙이 막 물이랑 같이 밀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이 도로를 아스팔트로 깔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좀 전에 말한 문제점이 다 해결되겠지. 그러면 어때?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은 편익을 얻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세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내겠지. 그치? 왜? 우리가 이익을 받는데 세금 내지 뭐. 됐어? 바로 그 얘기예요. 오케이? 한 줄 내려가. 공부터 줄 쳐.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 밑줄. 납세부터 줄 쳐.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는 않아요. 그쵸? 왜? 아니, 내가 낸 세금이 내가 편리하게 만드는 데 쓰이잖아. 지만 V자 표시. 계속 줄.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X 치세요. 자, 계속하자. 줄 쳐. 조세 부담자와, 즉 세금 내는 사람과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 밑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A라는 동이라고 하자. 근데 이 A동이 되게 넓어서요, 저 뒤쪽에 산동네까지가 A동이라고 할게. 알았지? 근데 바로 지금 이 앞에 있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이 A동 주민들에게 모두 다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도로 앞에 사는 주민들은 환영하면서 세금을 내겠지. 왜? 아니, 내 앞에 도로가 좋게 바뀐다니까. 근데 문제는 저쪽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앞은 여전히 산이야. 아스팔트로 안 바뀌어. 그래도 같은 동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죠.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그것에 이익을 받는 사람이 일치 안 할 때도 있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줄 능력 원칙 세모. 줄 쳐.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 이거예요. 계속 줄 쳐라.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가 밑줄. 자,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이제 누구죠, 여러분?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이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이건희 씨가 돌아가면서 자, 내는 어떤 상속세가 뭐 14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근데 얘들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 조라는 거를 만져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근데 이 부자인 사람은 당연히 그만큼 내야죠, 여러분. 왜? 지금 이 삼성의 가치가 한 500조 된대.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세금은 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가자. 능력부터 줄쳐라.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 과 플러스, 그러면 또 나눠진다. 수직적 공평, 동그라미. 그 다음 줄 수평적 공평, 세모 치세요. 자, 그 옆에 수직적 공평, 동그라미. 줄쳐라.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밑줄. 옆에 특정부터 줄쳐.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 밑줄 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수평적 공평, 세모. 소득부터 줄쳐.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입니다. 같을 경우. 줄쳐.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밑줄. 그러니까 수평이니까 같은 소득일 때는 같은 세금을 내 이거죠. 그런데 V자 표시 줄쳐.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 밑줄 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X, 요거는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읽기만 할게. 줄은 치지 마. 소득이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0만 원 월급을 받고요. B라는 사람도 2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소득이 똑같죠? 계속 읽기만. 부양가족 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은 혼자 살아. 그러면 여러분 이 200만 원을 자기에게 온전히 투자할 수 있겠지.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살고요. 부인도 있고요. 자식이 5명이야. 그러면 얘들아, 가족이 총 몇 명이니? 자기, 부인, 자식 5명. 벌써 7이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까지 하면 9명이잖아. 그래서 얘들아, 200만 원 가지고 9명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같은 200만 원이지만 지금 너무 다르지 않니? 그치? 계속하자. 자, 부양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10만 원씩 세금을 거두면 이 9명 가족인 사람은 당연히 저항을 하겠지. 계속하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공제부터 줄쳐.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아까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50만 원 떼고요. 9명이 사는 사람한테는 2만 원만 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 또 뭐 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혼해. 그러면 애기 낳아. 그러면 부모님 모셔. 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문제로 가자. 9번만 아까 합니다. 9번. 자, 보기 들어가 보자. 첫째 줄 아래부터 줄 쳐라. 아래 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 B, C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 매출.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세금 공제액이 어디 나와? 마지막 문단에 나왔지. 그치? 그 다음 줄 조세부터 줄쳐. 조세에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 밑줄. 자, 그래서 표를 한번 가봐 얘들아. 우선 A, B, C의 소득이 A, B는 3천씩 똑같은데 B가 4천 제일 많지? 근데 옆에 세율이 어때요? 5, 50이니까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뺏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치? 자, 그리고 맨 오른쪽 가면 공제 항목에 부양가족도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또 차이도 있죠. 그치? 자, 이제 밑에 한 사람씩 읽어보자. 성근의 대사입니다.
A와 달리 가로 열고 닫아. 나머지 일자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 표로 가봐. B로 가. 거기 공제 가봐. 얼마니? 100만 원이지? 계속하자.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야? 아니죠. 왜? B는 왜 공제했니? 옆에 부양가족이 2인이잖아. 하지만 A는 같은 3천만 원이지만 얘는 공제하지 않았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세금을 150만 원 납부한 거야. 더 많이 납부한 거지. 이거는 공평한 거죠, 여러분. 왜? 부양가족 수가 많으니까 세금을 줄여준 거죠. 이건 공평한 거죠. 그래서 약화가 아니라 강화로 가야죠. 수지로 가자. A와 달리를 가로 열고 닫아. 나머지 일자 B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죠. 그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했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현혹 가자. B와 C의 납부액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B의 납부액은 50, C의 납부액은 300이에요. 왜일까요? 편익 원칙. 편익이 아니라 무슨 원칙일까? 바로 소득이 다르잖아. 그러면 능력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원칙? 능력 원칙으로 바꾸세요. 유미로 가자. B의 세율이 5%고요. C의 세율이 10%죠. 이것은 수직적 공평. 당연하죠? 바로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 지급하는 게 수직적 공평 아니야? 맞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사회지문 마칠게요.